10월 26일 목요일 금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가 2.71% 하락, 코스닥은 무려 3.5% 급락,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한 번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시장이 기댈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일 미국 테크 기업들의 이런 실적 실망감과 이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 지상 공격 임박 우려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이런 연이은 악재성 요인들로 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이 클라우드 부분 매출 부진 등으로 실망 매물 출회 속에 9.51% 급락 마감을 하였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뉴욕 증시에서 폭락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이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금일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들이 무너지고 IT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 버팀목 노릇을 하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4% 넘는 폭락으로 오늘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4,789억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였고,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천억대 순매수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저가 매수세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1,100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400억, 600억 이렇게 양매수가 나왔지만은 이 매수 금액 자체가 뭐 코스닥 지수가 좋아서 매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공매도를 하는 그러한 종목들의 개인들의 손절성 매물을 환매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한 매수세인지, 그렇죠.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가 지수가 빠졌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나스닥 일봉 차트의 밴드 하단을 오늘 좀 이렇게 이탈을 하였는데,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추세적인 면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봉 차트상 고점이 계속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접점을 연결한 라인대를 봤을 때 접점도 이렇게 일정한 추세대에 갇혀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어제 큰 폭의 2.43% 하락이 나오면서 이 추세 하단 라인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미 전저점은 어제로서 이제 이탈을 하였고, 지금 지지하는 라인대가 바로 이평선이 아닌 이 추세 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는 것, 그렇죠? 이 차트 속에서 우리가 이 투자 주체들의 이 심리를 계속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 자체가 낮아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뭐죠? 그렇죠. 매수세는 실종되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점을 높이는, 고점을 뚫는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점도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저점이 낮아질 때 이 저점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이런 저점 부근에서 그러한 매수세가 강하게 매도세를 이기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매수세가 실종됐다라는 것이죠. 즉 위던 아래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일단 하락 추세대에서 시장의 투자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는 그러한 매도 우위의 시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트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매매 주체자들의 이런 심리를 올라오면 때리고 매도하고, 그렇죠? 올라오면 때리고 아래로 때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 속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과연 여기서 큰 자금을 들어갈 만한 위치인가. 여기서 물론 반등도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추세 하단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던 뭐 반등도 나와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이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이런 일정 방향의 추세대에 갇혀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이 추세대의 하향 이탈을 완전히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급락 구간이죠. 기울기를 상당히 급격하게 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세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을 때는 우리가 매우 조심히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다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매도의 클라이막스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기가 완연한 급락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차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었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인가? 그렇죠.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시점, 이런 추세대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이 종목은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의 주봉을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2021년 6월 달에 17만 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현재는 3만 7천 원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 카카오 얼마나 좋냐. 그렇죠. 앞으로의 뭐 성장성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런 하락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러한 패턴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매도세가 매수세를 계속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고, 뭐 최근에 2차전지주들이 너무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주봉인데, 뭐 일봉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주봉, 그리고 이것이 월봉인데,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렇죠? 10만 원대에서 이제는 150만 원, 몇 배인가? 15배죠. 이렇게 15배를 찍고 나서 이제는 150만 원을 찍고 지금은 60만 원,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종목도 뭐 앞으로 2차전지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증시에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갔을 때 밸류에이션으로는 파악을 평가를 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죠? 바로 성장성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이미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이미 선반영됐다고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그대로 하락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성장성이라고 표현해 갖고 뭐 이런 실적을 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꺼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에코프로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카카오처럼 한동안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떠한 모습이 차트에 반영되는가, 그것을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금일 상승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이 더 핑크퐁 컴퍼니, 이런 베베핀,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 미국의 넷플릭스 키즈 부분 1위 소식에 일부 출산 장려 정책, 엔젤
테마가 상승했고 또 국제유가가 $250 가능성 그리고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지구 대규모 기습 소식에 일부 LPG 테마도 이렇게 섹터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럼피 스킨병 확진에 따른 이런 한우 물가 상승 등의 대체재로 부각되면서 일부 6개 테마 상승했고 중국의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유행 모멘텀 계속 지속되면서 일부 의료기기 제약업체 이런 테마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일 하락 섹터 하락 업종을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 하락 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지속 등의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리튬 폐배터리 니켈 테마 등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에 반도체 대표주 장비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 PCB 이런 섹터들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계 이런 마약 스캔들 확산 우려 등의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이런 테마들이 또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뉴스에 따라 이렇게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참 변동성 큰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매 동향 종목 순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관들이 순매수한 금액 이렇게 보게 되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얘도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죠. 그래갖고 기관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러한 순매수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순매도한 금액을 보게 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렇죠.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얘도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일반 코덱스 코스닥 150 그리고 코덱스 200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ETF는 기관들은 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지수 하락에 오늘 베팅하는 그러한 매매 동향의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준 그런 하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 종목 순위를 보게 되면 최근에 연일 이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매도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금일은 이렇게 또 순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무려 1,100억 원을 이렇게 순매수를 하였네요. 그렇죠? 공매도한 거 쇼커버링 공매도한 거 환매죠. 차익 실현을 하는 순매수인지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2차 전지들을 그렇게 매도를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또 순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또 순매도 금액이 SK하이닉스는 1,000억 원을 넘게 이렇게 순매도를 하였네요. 일단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순간순간에 짧은 매매 동향을 패턴을 바꿔가면서 상당히 교체를 빨리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지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는 외국인과 기관도 분명히 단기 트레이딩에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매매 동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10월 27일 금요일 이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행사들보다는 이렇게 3분기 실적 발표 이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시장이 예민하게 하락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LG전자가 3,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관련 테마는 IT 대표, 기아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대우건설 3분기 실적 발표 관련 테마는 건설, 현대모비스 내일 또 실적 발표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호텔신라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인데 관련 테마는 면세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내일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관련 테마는 조선 그리고 미국은 엑슨모빌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엑슨모빌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국내 시간으로는 27일 이렇게 오후 9시 30분입니다. 관련 섹터로는 정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브리핑을 좀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차트 흐름에서 이 투자 주체자들의 매매 심리,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차트 속에서 그 심리를 계속 읽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땐가 아니면 조심해야 될 땐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될 땐가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은 이런 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